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괴 김정은 정권에 의해 충격적으로 생을 마감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군. 그 이후에 오토 원비어군 부모들이 전 세계에 있는 북괴 김정은의 자산을 싹 다 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었지요. 오토 원비어군의 그 비극에도 불구하고 오토 원비어군 부모들은 전 미국인들과 또 전 세계를 향해 북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성토를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오토 원비어 부모, 북한 자금 220만 달러 회수. 지금 북한과 러시아 은행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 미 은행 동결 자금 220만 달러 회수,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 자금,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의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의 대리기관으로 지목된 러시아 은행의 자금이 배상금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이 최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해당 자금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오토 원비어 씨, 그의 부모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승인된 자금은 미국 뉴욕 멜론 은행에 예치된 220만 3,258달러로 원 소유주는 러시아 국동은행입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국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행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미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국동은행은 지난해 5월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제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뉴욕 멜론 은행은 러시아 국동은행 소유의 자금을 전격 동결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원비어 씨 측은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김정은의 자산을 추적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원비어 씨 부부가 뉴욕 멜론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북한과 러시아 국동은행에 통보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원비어 씨 측 주장을 최종 결정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테러 위험 보험법에 따라 러시아 국동은행이 북한의 대리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 멜론 은행이 판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자금을 원비어 부모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14일 현재 미국 시간 원비어 부모는 약 22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을
이미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비어 씨 부부가 북한 자산을 회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후 매각 대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뉴욕의 한 금융기관이 동결한 북한 조선광선은행 자금 24만 336달러를 찾아내 회수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매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차단한 북한 자금에 대해서도 꾸준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미국의 웰스 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등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지난해 2021년에는 재무부가 보유한 북한 자산 3,169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 강화법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주목이 됩니다. 미국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러시아 국동은행을 제재하면서 당시 조치가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 강화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뿐만 아니라 제3자 대북 금융 제재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원비어 씨 부부가 아들 이름을 딴 이 법의 첫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용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지금 다른 외신들도 집중적으로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가 드디어 해냈다. 북한 고려항공과 러시아 국동은행 한마디로 난리가 났으며 오토 원비어 부모에 의해 북한 김정은의 자산들이 계속해서 동결될 수밖에 없다라며 오토 원비어 부모들의 이런 소식에서 앞으로 김정은의 자산과 또 이번에 걸려든 러시아 극동은행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라며 오토 원비어 부모가 이번에 북한 자금 220만 달러를 회수했고 러시아 국동은행이 가담된 사실을 밝혀낸 것, 이슈화하고 뉴스화한 것 자체가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을 도와주고 있는, 한마디로 러시아가 국제 망신을 당했다며 오토 원비어 부모가 북한 김정은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동은행까지 러시아까지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 엎었다라고 이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은 오토 원비어 군 부모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외침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사라질 때까지, 다이 될 때까지 끝까지 김정은 자산을 동결시키겠다라는 그 의지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